계속 빚쟁이로 만드는 구조로 계속 뺑뺑이만 물리푼으로 돌리는 노예죠. 뼈에만 알아서 일을 하고 참수는 다 갖춰서 일하는 원어들이거든요. 저도 20대 다 갖춰서 일을 했었고 이런 만큼은 돈을 벌어봐야 되잖아요. 이 직급 교육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직원을 가스라이팅 수업이에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저도 쉬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쉬고 싶어는 저에게 다 큰 성인들 데려다가 초등학교 문제집을 읽게 시키고 미수금이 진짜 이게 죽어야 끝나나?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20대를 보내고 싶은데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진짜 10,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하려다가 힘들어갖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은 다 먹고 튀고. 대한민국이 싫어졌어요. 진짜 그때 우리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서울의 한 미용관리 전문점. 전국 130여 개 가맹점을 거느린 약손명가는 업계 1위의 미용관리 전문 업체입니다. 김유민 씨는 약손명가 가맹점을 9년째 운영 중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었어요. 제 동생이 대학교 약손명가 학과 출신이었는데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기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 후 약손명가에 입사해 기술을 익히고 3년 만에 원장이 된 김 씨. 가맹점 운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을 할수록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위치가 좋고 좀 샵 규모가 되는 대신 임대료가 800만 원 넘게 나가요. 거기에다가 본사 매출연동 수수료가 1,000에서 1,500. 근데 이게 매출연동 수수료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교육비 뭐 등등 나가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미 마이너스인데요? 네, 이미 마이너스예요. 6,000이 뭐예요? 7, 8,000을 해야 돼요.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본사에 낼 수수료와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 매출연동 수수료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월 매출액의 11%, 네. 11%를 매출 연동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브랜드 사용료도 있어요. 월 매출액의 12%를 매출 연동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로. 가맹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이 본사에 매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매출 총액의 30%에 달합니다. 계약 당시 김 씨는 이 조항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맹계약서가 또 어떤 내용인지 알고 했으면 그러면 저도 뭔가 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저질러 놓고 여기는 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해요. 프린트물을 그냥 나눠주듯이 앞에서 이렇게 전달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거기 가맹계약서에 빨리 도장 찍어라 뭐 그러면서 작성하고 바로 내용 뭐 볼 시간도 없어요. 저는 임신 출산했을 매달 부과되는 교육비도 적자가 누적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다가 입덧이 심해서 이 직급 교육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직원을 여기에는 가스라이팅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교육비를 첨부해요. 제가 가건 안 가건 원장 포함 8명 정도 있으면 교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본사 대표인 A씨가 직접 했다는 교육. 매달 200만 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주축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 이런 거. 네, 이거를 가장 주축으로 하고요. 거기에 뭐 이런 오셀로나 다른 책을 중간중간 껴서 뭐 소설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독후감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매달 교육비를 내고 받은 교육의 대부분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피부가 가맹 계약 전에는 몰랐던 미수금도 적자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중간에 말도 없이 이전 원장이 미리 돈을 받고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가 미수금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본사에 납부할 수수료, 교육비, 그리고 미수금까지 더해지며 김 씨가 본사에 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미수금이에요. 얼마예요? 제 지금 미수금 3억 7,800이요. 지금은 원장에서 내려가고 싶어도 원장에서 내려가게 되면 고객님들 회원권을 다 환불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20대 초반, 김 씨는 실력을 쌓아 자신만의 가맹점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약손 명가의 가맹점주는 대부분 신입 직원으로 입사해 여러 단계의 승진을 거쳐야 합니다.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약손 명가의 두 대표.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출근해 사진을 찍어 보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출근한 인증샷을 보내야 되는 때였는데 그렇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가르마가 선명하지 않다. 다시 사진 찍어서 보내라. 7대3 가르마로 하라고 해서 그 가르마 이게 뭐예요? 하시메라고 뭔 말이에요? 네, 겸손하라고요. 하시마라고요. 저희가 인사가 합장이거든요. 이게 하시마라는 의미래요. 가맹점 원장들의 출퇴근 시간과 외모까지 관리했던 대표 A씨. 매출 관리라는 명목하에 회계 내역을 보고받고 미수금이 있는 가맹점의 원장은 주말에 불러 추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대표로서, 그치? 미수 있는 원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 그 시간을 봐봐. 조용히 해. 그 시간이 너무 많은 소비, 제 기회비용을 너무 그러니 나는 내 시간 안 귀하니? 중요한 거! 제 건강을 너무 해쳐져요. 조용히 해. 그게 아니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저도 쉬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쉬고 싶거든? 그렇게 해서 아니, 어쨌든 나도 쉬고 싶거든? 이제 내 말 안 듣겠다는 거니? 대표님 말을 안 듣겠다는 그런 게 안 아니고요. 듣겠다는 거잖아. 대표님께서 교육을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당연히 강요해야지. 이 사진은 뭐예요? 이게 저 필라테스 그 벌이에요. A씨는 미수금이 쌓인 원장들에게 스스로 벌칙을 정해 수행하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수금이 쌓였거나 미수금이 많거나 그래서 제 스스로 그 벌을 주라고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라테스를 택하신 거예요? 네, 필라테스를 그래서 택했어요. 왜냐면 적당하게 너무 쉬운 걸로 벌을 하면 또 그 벌로 오케이 할 때까지 벌을 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고 싶었어요. 원장으로 일한 지 9년. 김 씨에게는 여전히 3억 7천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조회해볼게요. 제가 원장 되고 나서부터 26년 2월까지인가에 그 매출 금액이 66억이었어요. 좀 놀랬었어요. 66억이나 벌었는데 난 빚뿐이네? 이런 생각에 좀 슬프더라고요. 미수금이 진짜 이게 죽어야 끝나나?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자살한 원장님도 있고. 대표의 갑질과 불공정한 계약을 참다 못한 원장 40여 명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속 명가는 상생하다가 구조부터 바꿔라! 나의 후배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고 싶다!
지난번에 이제 뵀던 20대 초반 약손 명가에서 일을 시작해 원장까지 된 그녀들은 왜 부당한 계약에 침묵했던 걸까? 봐두면 원래 필킹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일단 회사 자체가 무조건 감사함, 하심을 항상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선배인 내가 성공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어요. 그 실제로 성공한 거 맞고 저희 눈엔 돈이 많은 부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약손 명가는 각 대학의 피부 미용학과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약손 명가로 취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 기술 교육을 취업 후에 바로 그리고 정직원으로 취업이 된 이후에 빠른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쌓아 원장이 되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 말한 두 대표. 그 말을 믿고 약손 명가에 들어와 열심히 일해 원장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남은 것은 수억 원대의 빚뿐입니다. 전 거의 지금 버는 게 없고 빚만 늘어가는 중이라서 저 지금 총 거의 2억 정도 돼요. 지금은 수입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원장이라는 기대감 하나에 시작을 한 건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미수금 6천만 원이 생기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20대를 보내고 싶은데 어쩌다가 제가 너무 욕심에 원장을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책도 많이 했어요. 불공정 계약에 피해를 입은 건 약손 명가뿐만이 아닙니다. 약손 명가가 운영하는 또 다른 브랜드. 약손 명가에서 만든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 여리한 다이어트라는 곳인데 100% 내 돈 내산 누워만 계세요. 살은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비만 관리 전문점의 피해 상황도 비슷합니다. 19년도에 이 당시 대구가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픈한 샵인데 코로나 겹치면서 매출이 진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미수금이 쌓이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온다고 했겠죠. 근데 마침 제가 청담에서 부원장 일하다가 저한테 성실수지 너 원장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인테리어를 한 거니까. 문을 연 지 3년이 된 업장에 월급을 받는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최수빈 씨. 사실 이 크기로 본사는 발령 3개월 만에 가맹 계약을 제안해 왔고 그냥 이따 갑자기 인테리어비 비용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옛날 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21년 1월에 처음에 이 지점에서 파일 받았던 거는 아무 이런 인테리어 비용 없었어요. 근데 3월에 이거 공동사업으로 법인이 너무 경영이 안 되고 해서 공동사업자 바꿀 거니까 서명하고 이렇게 해 가맹계약서 쓰자 이렇게 하는 그 과정 끝나고 갑자기 나왔어. 법인 명의로 운영되던 업장을 약손 명가 대표인 B 씨와 최 씨가 공동 대표로 운영한다는 계약서. 본사는 최 씨에게 3년 전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2억 6천만 원 중 절반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 씨는 4년에 걸쳐 인테리어비의 절반인 1억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제가 입퇴한 수익금 2천만 원. 21년만. 수수료를 빼고 남은 수익의 일부는 약손 명가 대표 B 씨의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회사에 내는 수수료는 또 따로. 공동대표였던 회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수익금은 또 따로. 그러니까 두 가지 통장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인테리어 비용, 본사 수수료, 개인 수익금 챙겨주기. 제 개인 대출이에요. 결국 최 씨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없었고 미수금을 채우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대출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저라고 항의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저라고 얘기 안 해본 게 아닌데 근데 이 회사 안에서 저는 계속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겸손한지 모르니 하심이 없니 이 얘기를 개인톡으로 보낸 것도 있어요. 저한테. 너가 지금은 잘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너가 아무것도 없었던 걸 기억을 해라. 초심을 잃었다. 네. 노하우로 관리하는 샵이고요. 저희는 두 가지 대표 A씨는 자신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원장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도 시켰습니다. 김 대표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네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국어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국어교육. 근데 그 국어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문제를 푸는 건지 몰랐죠. 다 큰 성인들 데려다가 초등학교 문제집을 읽게 시키고 그 단어 뜻 찾게 하고 그만큼 저희가 이해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 시킨 거예요. 너네가 부족하니까 너네가 이걸 해야 돼. 갑질에 대한 A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수익금. 아직 방송국에서 왔어요. 대표님 좀 만나러. 아, 올라가셨어요? 네.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약손명가 대표직에서 내려온 A씨. 여기 안 계신가요? 해당 사안에 대해 약손명가 본사가 검토 중이며 본사로 연락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수많은 논란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회장님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 네네. 죄송합니다. 저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 잠깐만요. 약손명가 창업주인 대표 B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매출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환물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환물이 많아져.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냐. 너희 와서 해봐. 이게 문제구나. 만약에 너 이렇게 이런 교육을 그때는 대표했잖아요. 새벽 1시든 2시든 완성될 때까지 가르치는 이게 우리였던 거예요.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약손명가가 하는 원장들이 지금 하는 업무랑 국어시험 쪽지시험이랑 무슨 상관인지 고객들한테 카톡을 보냅니까? 그랬죠, 뭐 했죠,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출 거면 다 틀립니다. 우리는 브랜드잖아요. 원장들의 그 가치가 그래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가장 쉬운 게 교과서다. 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띄어쓰기, 받아쓰기 이런 거를 갖다가 수업을 충분히 듣게 한 그것도 죄인가요? 그러면 회장님 보시기에 왜 저렇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높고 이익이 있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저럴까요? 돈 맛을 봤죠. 돈 맛을 봤죠. 그리고 미수도 회사가 안 받는다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검찰은 지난 8일 불공정 가맹 계약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약손명가의 전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를 주장해온 원장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맹본사의 갑질과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의 문제는 비단 약손명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호 아래 영업의 이익과 위험을 함께 나눠야 할 가맹본사와 가맹점.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손해는 왜 가맹점주들만의 몫이 되는 걸까요?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현주 씨는 한때 의상 디자이너로 직장을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칠 년 전부터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음식 하는 거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이제 음식 계통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막막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업종 변경을 고민하다 김밥 프랜차이즈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 되게 메리트를 느꼈던 거는 기존에 하는 업장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든다. 2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매출이 그래서 60만 원일 때, 70만 원일 때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 이런 거를 직접 보여줬어요. 못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계약 당시 본사가 말한 수익은 매출 총액의 이런 31%. 식으로 다 직접 입력해서 바로 보여줘요. 25년도에 나왔나? 그 브로셔인데요. 여전히 똑같이 25에서 35%의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도 더 싸게 당시 메모를 한 건데요. 높은 수익률을 믿은 김 씨는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었고 2023년 10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매출은 늘었지만 2024년 김 씨의 수익은 0원. 오히려 81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2023년도는 물론 장사를 얼마 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1,500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매출이 23년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81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도 돈을 못 버는 거죠. 매출이 늘어도 수익이 남지 않은 까닭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1년 새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이 가격이 오른 게 어떤 건가요? 김이죠. 제가 처음에 제 계약할 당시에 11,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가 18,000원까지 1년 한 3개월 만에 그렇게 올랐으니까요. 계약 당시에 11,000원이던 김은 1년 사이 63%가 올랐고 다른 물품도 3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재료들은 본사가 지정한 필수 품목으로 꼭 본사가 납품하는 제품만을 써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6,880원, 6,860원, 7,080원 해서 거의 대부분이 6,000원에서 7,000원 선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12,100원을 팔고 있거든요. 같은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제품은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걸 이제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면 큰일 나죠. 하면은 자전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운영 자체를 사실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어요. 뭐 발주를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하여튼 위약금을 물게 하는 그런 제도가 다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가맹 본사가 영업에 필요한 필수 품목을 가맹점에 납품할 때 매입 가격과 납품가 사이에 남기는 차이. 이를 차액 가맹금이라 부릅니다. 과도한 차액 가맹금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계약 전 차액 가맹금 공개를 의무화하고 인상 시에는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따로 별도 구매한 게 엄청 많은데 24년도 7월인가 법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거 기준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쓴 건데 여기에도 역시 그냥 필수 품목의 개수만 엄청나게 늘려놓고 마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되게 흐리멍텅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법 개정 이후 바뀐 계약서에는 꼭 써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개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장사를 해도 빚만 쌓이는 상황. 박 씨는 지난해 본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맹계약법 상에도 그렇고 그 상위법인 상법에도 그렇고 이 정도로 매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그거는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걸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생을 바라지도 않는다. 정말 그냥 가맹 해지만 하게 해달라라고 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과 높은 수수료, 비싼 배달비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액 가맹금으로 본사가 수익을 보는 구조는 한국 프랜차이즈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얄티 제도라고 그럽니다. 전체 매출액의 얼마의 일종의 이제 수수료죠. 본사에게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이제 가맹사업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로얄티보다는 차액 가맹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차액 가맹금 형태는 일단은 내가 공급을 많이 해주면은 공급에 따른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외형 성장에 특히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양쪽이 같이 성장하는 부분보다는 좀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매장 안. 안녕하세요. 대민이세요? 피자 프랜차이즈 1호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매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배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배달 전문. 배달 전문? 네. 어떤 배달 주문은 좀 많나요? 매출로 따지면 저희 여기 매장이 8,000 정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지금은 4,000대로 하고 있어요. 피자헛 가맹점을 12년째 운영 중인 윤미현 씨는 피자헛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직원을 먼저 했어요. 피자헛 직원. 그래서 저희가 한국 기업이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직영 매장 수가 100개 가까이가 됐었으니까 그 매장을 어쨌든 누군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집을 한 거죠. 할 사람들. 2017년 본사 매각 당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한 피자헛.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던 윤 씨는 주변 점주를 통해 2022년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3번, 4번 이거는 이제 그 말하는 식자재를 납품해서 주는 건데 이 식자재 납품이 여기가 차액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5.63%가 녹여져 있어요. 로열티 외에 별도의 차액 가맹금은 없다고 말해온 본사였기에 점주들의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신규 계약을 하는 점주들한테는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저희한테는 아니었는데. 그럼 이 점주랑 나랑 뭔가 조건이 다른가? 라고 따져봤더니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기존 점주들한테 이미 차액 가맹금을 모르게 받았던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 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자헛 점주들은 최초 계약 때 낸 가맹비 외에도 매달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고 가맹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대금도 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액 가맹금이 부당하다고 보고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소송 끝에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된 피자헛 점주들. 수년간의 매출 부진으로 폐점까지 한 점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심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공탁을 했는데 2심에서 이제 그 210억에서 78억인가를 빼면은 140억인가를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할 거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를 했더니 이제 회사 운영 통장에 돈을 못 뺐으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겠죠. 기업 회생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그 하루 만에 또 회생법원 또 받아줘 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1심에서 75억 원이던 배상금이 2심에서 210억 원으로 늘어나자 피자헛 본사는 2달 뒤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점주들은 배상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업 회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회생 전 회사는 자본금을 줄이고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김모 회장은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잘하려다가 힘들어갖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 브랜드였고 제가 사랑하는 거였고 몇십 년을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들은 다 먹고 튀고 회생법원은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법에서 이겼는데도 동등하게 이거를 하지 않고 회생법원 우선으로 간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김 회장은 4년 전 조선회사를 인수, 운영 중으로 지난해 해당 조선소의 영업이익은 2,900억 원이 넘습니다. 김 회장은 모교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12년 영업의 끝, 윤 씨에게 남은 것은 빚뿐입니다. 빚은 지금 얼마나 사요? 지금 5억 정도 있고요. 제가 지금 피자헛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 제외하고 3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메꿔지면 되겠다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회생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피해받은 점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차액 감행금을 배상할 의지는 있는지 김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 오늘 몇 달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왔는데요. 김강호 회장님 좀 만나러 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가 있을까요? 좀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김강호 회장님? 예. 회장 계세요? 예? 회장님이세요? 좀 길한데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누구신데요? KBS에서 왔거든요. KBS요? 예. 한번 전화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 회장은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계신데요? 여기 안 계시다는데. 회장님? 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년. 그 긴 기다림이 무색하게 회생법원은 단 하루 만에 기업 회생을 결정했고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피자헛은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이며 향후 피해 점주들의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출 하락과 각종 수수료로 고민이 많은 점주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차액 감행금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또 그 고통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기업 회생 혹은 파산 등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1년 전 김가인 씨는 이 자리에서 닭볶음탕이 아닌 다른 메뉴를 팔았습니다. 집이라는 그 샤브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24년 1월 1일 날 오픈해서 25년 4월 달에 오픈을 했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프랜차이즈 식당을 알아보던 중 샤브샤브 전문점을 알게 됐다는 김 씨.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사장님들의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순 마진율이 너무 좋다라고 이제 광고가 계속 나와서 그거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됐죠. 35%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수 마진율이. 가맹 본사는 매출 대비 수익률 35%를 홍보하며 점주를 모집했습니다. 저희는 왜 마진이 좋은가 하면 저희는 고기 육류 수입 업체를 하고 있어요. 명륜 진사나 아니면 이나 이런 업체에서도 수입은 고기 수입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파이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저희는 마진이 한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5%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많이 남는 점주는 한 5천, 6천 정도 남는 점주가 계시고, 그런 점주는 지금 가게 3개까지 지금 계약하신 점주도 계세요. 저도 식당을 해봤지만 35%가 남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직접 육가공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육가공 업체를 운영해 고기 단가를 낮췄다는 본사. 하지만 홍보와 달리 본사는 육류업체에서 고기를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집 맞아요? 네, 들어왔어요. 집도 저희가 납품하고 있고. 업체에서 매입해 마진을 붙여 납품하는 고기는 저렴하지 않았고 본사와 가맹 계약 이후 1년 넘게 영업을 했지만 매출액의 35%라는 순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기 순수율이 0.57%. 24년 돈 1년 동안이었다. 여기에요? 0.57%.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1년 손실액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고깃값에 차액 가맹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육류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브랜드가 똑같고 그다음 종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저는 다 싸다는 말을 그냥 믿고 장사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싼 게 아니라 비슷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오히려 거의 한 20% 정도? 네, 10%, 15%에서 20% 정도가 더 항상 이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점주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본사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년 동안 제가 소송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보면은 총 합해서 뭐 한 40몇 억 정도 이제 그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돈이 오고 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압류를 다 걸었거든요. 통장에 진짜 개인 통장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을 가족 명의나 아니면은 측근들이나 그리고 본인 명의로 이제 돈을 다 출금을 하더라고요. 본인 계좌로도 몇 억씩 이제 이체가 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빠져나간 돈들. 회사의 자본금은 7,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본 총액은 7천만 원. 김 씨는 본사 대표를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돈을 옮긴 게 아니고 통장에 압류가 잡히니까 저희도 회사니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2심 끝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안 주거나 이러면 그때 취재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심 되면 2심 그거에 판결에 맞게 저희가 다 정리 다 할 겁니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프랜차이즈 하면은 진짜 대표가 되면은 적당히 사기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짜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진짜 대한민국이 좀 싫어지더라고요. 가맹 본사가 파산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백화점 안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황민희 씨. 황 씨는 3년 전 백화점에 입점하는 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애가 마침 딱 고3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치동에 진짜 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애가 학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학원 가고는. 그래서 애가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당근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강남 백화점 매장이 나왔다고. 근데 5천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써 있어요. 거기다. 이럴 리가 없는데 백화점 7천짜리가 어딨어. 특히 강남인데. 전국 50개의 백화점에 식당 입점을 하고 있다는 가맹본사.
식당의 위치도 서울 강남인데다 가맹비까지 저렴해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본사 대표가 내민 것은 가맹 계약서가 아닌 지점관리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예. 예. 전에 쌀국수 할 때는 가맹 계약서를 썼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지점관리 용역이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서 이렇게 하냐. 나는 돈을 냈는데 내가 왜 용역이냐.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이렇게 만든 거래요. 1년은 용역으로 해서 하고 1년 후에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에서 정식 가맹계약서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통상 백화점의 상가 입점은 백화점이 본사와 먼저 입점 계약을 맺고 본사가 다시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가맹 계약이 아니다 보니 본사는 점주에게 비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백화점은 개인이 절대 입점할 수 없고 기업이 프랜차이즈 업체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주님도 절대 여기 직원이니 사장 일말 입 밖에 끄떡도 하지 말라. 이거 말을 해서 내게 들어온 순간 위약금 1억 여기 이렇게 더 써야 했어요. 황 씨는 계약대로 가맹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백화점 2곳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었고 본사의 설명과 달리 매출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지금 이게 100만 원 넘게 오고. 네, 100만 원이고 주말은 300이래요. 그러면서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30도 못 찍었어요. 20만 원, 30만 원 팔았고 처음에. 심지어 가맹 본사는 매출 정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20% 가져가고 나머지 80%에서 본사 소스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한테 보내줘요. 또 저희 통장에 입금해 주면 그 입금에서 그 통장에서 인건비 저 나름대로 이제 거래처 식자재 거래처를 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못 받은 거죠. 한 달밖에 못. 점은 한 달밖에 못 받았고 점은 그래도 2달 받았어요. 식당 매출은 모두 백화점으로 입금되며 한 달에 한 번 수수료 20%를 뺀 매출금이 본사로 입금됩니다. 여기서 로열티를 뺀 나머지를 점주가 받아야 하는데 본사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비로 식재료와 인건비를 처리하다 보니 6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7월달 돼서 여기저기서 소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 입사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막아도 망할 것 같다고. 다른 점들 지방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마 매일 한 2-3팀이 오는데 2-3명 정도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놀라.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 문제가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황 씨뿐 아니라 전국의 가맹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추산 금액만 50억 원.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본사는 결국 법인 파산을 신청했고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 점주들은 본사 대표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당일 본사 대표를 만난 점주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폭행 당했어요 지금. 대표는 법인 파산으로 채무를 대거 탕감받았지만 황 씨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인건비 일단, 인건비 식자재는 다 갚았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년 8개월 더 된 것 같아요. 꼬박 2년을 갚은 거예요. 진짜 1,000원짜리도 함부로 못 쓰고 아들 용돈 학원비가 나중에 학원비도 못 댔어요. 고3인데.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저희는 진짜 죽지 못해서 빚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진짜 살고 있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가맹점주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걸까? 본사 대표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 대표님 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KBS요? 예. 무슨 일로요? 망 부분 좀 여쭤보려고요. 아, 저는 지금 그 재판 중이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한 말씀 좀 여쭤봐도 안 될까요? 지금 경찰 부를까요? 네? 아니, 입장을 좀 들으러 왔어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피해가 있어도 처벌은 없는 현실. 황 씨는 소송비가 걱정입니다. 결국 패소했고 지난달에 취하했어요. 본안소송 간 거. 어차피 파산 신청했고 재판 끝나니까 의미 없다. 지금 소송비도 못 갖고 있어요. 소송비 300에 50에 80에 한 380 정도 되는데 본안소송 들어가서 50% 환급 받을 수 있대요. 그 20만 원에도 환급 받으려고 취하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방법이 형사밖에 없는데 형사 뭐 재판 가봐야 뻔하고 판사님도 우리 편인가 했더니 결국은 6개월 지나서 바로 풀려나서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파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본사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추정 60분이 취재한 유명 프랜차이즈 명륜 진사갈비의 본사인 명륜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연 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명륜당의 고금리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나섰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영업 중인 명륜당 점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또 가맹점주의 자금과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만을 가져가는 가맹본사의 기울어진 게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